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요즘 서울 빌딩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거래는 잘 되고 있는지, 또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지, 지금이 또 투자할 만한 타이밍인지 말이죠. 그래서 요즘 빌딩 시장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2025년 3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거래 금액이 컸던 빌딩과 땅값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서울 빌딩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2022년 중순까지만 해도 매달 한 300건이 넘던 빌딩 거래량이 2022년 중순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급락하다가 2023년 1월에는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미 눈치챈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금리의 상승 때문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조금씩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다가 2022년 11월에 금리가 최고조로 오르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거래량이 200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영향이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빌딩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효과와 절세를 위해서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임대료만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료로 이자 커버가 안 되고 결국 본인의 돈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투자를 해야 하나?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남들이 사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빌딩 시장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그동안 서울의 임대료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분기마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한 빌딩 시장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규모 상가를 기준으로 자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한국부동산원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역의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소규모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전국과 서울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코로나19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이후에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등이 금지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코로나19의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가들의 임대료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2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그래프는 임대료의 절대적인 금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2024년 2분기를 100으로 잡고 이 기준점을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잘못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이 전국 통계에서는 임대료가 계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서울은 2020년 말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코로나19에서 아직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침체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서울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상가의 자본 수익률인데요. 자본 수익률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임대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임대료는 떨어졌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 이 집값이 엄청 올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요. 빌딩 가격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22년에 자본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서울은 이제 다시금 좀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별로 오르지 않은 거죠. 서울만 회복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앞서 이야기한 그 임대 수익과 이 자본 수익, 그러니까 임대료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가격이 올라가는 또는 떨어지는 그런 수익을 합쳐서 나타내는 것인데 투자자들의 총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표를 해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서울과 전국 통계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회복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빌딩 시장이 지방에 비해서 더 나은 투자처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과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빌딩 시장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강남의 빌딩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빌딩 시장도 앞선 서울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5년에 들어서 거래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2024년에 거래량이 갑자기 드러났을까? 제가 2023년에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빌딩 이제 뭐 별 볼 일 없으니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2024년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가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사도 되지 않을까? 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을 거치면서 이 강남 빌딩 시장에도 이제 매물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이 자산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전에 강남 여기가 가격이 만약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80, 90이라고 하니까 싸다고 느끼신 겁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부터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들의 급매물들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급매물들이 거의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가격이 오르니 예전 가격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른 가격을 보니까 이게 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강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예전 가격을 많이 회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상황이 다시 장기화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대출금리 추세를 좀 보면 기회가 언제 오게 될지 오기는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이 강남의 구별 동별 거래량을 나타낸 겁니다. 역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월까지의 거래량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낸 곳은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개의 동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을까요? 이 지역이 뭔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특별해졌을까요? 이 부분은 그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아오다 보니 논현동과 역삼동, 신사동에는 작은 꼬마 빌딩들이 많습니다. 꼬마 빌딩이 많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의 수 자체가 다른 동에 비해서도 훨씬 많고요. 꼬마 빌딩이라는 특성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 훨씬 더 잘 일어나면서 논현, 역삼, 신사동의 거래량이 타 동에 비해서 훨씬 많았던 거죠. 다음은 이제 강남의 임대료는 어떻게 변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임대 가격 지수는 2024년 2분기를 100으로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의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는 서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우리 건물도 강남에 있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통계 자료이다 보니까 실제와는 어느 정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의 임대료 가격 방어선이 제 생각에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본 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에 비해서 높고, 이 회복 기회도 더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을 모두 합친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 강남의 경우에는 서울 평균에 비해서 더 높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률 그리고 가격 회복성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언론에서 강남의 건물을 산 연예인이 얼마를 벌었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이 연예인들이 투자 전문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연예인이라서 그게 좀 더 부각되는 것 뿐이지, 비슷한 시기에 강남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강남을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그동안 서울과 강남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임대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상업용 거래량은 143건으로 전월 152건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역시 강남구가 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용산과 종로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악구가 4위에 오른 거는 좀 특이할 만하네요. 금액대로 좀 살펴보면 역시 30억 이하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30억에서 100억 사이도 51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된 거래 금액은 약 1조 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면적별로도 살펴보면 이 대지 면적,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평에서 300평 이하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거래된 대지 면적은 약 한 10,0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에서 가장 이제 거래 금액이 컸던 매매 사례하고 대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거래 2025년 3월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3월에 거래된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빌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래 금액은 1,530억 원이었습니다. 땅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2억 6,659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위치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 도산대로변에 있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을 로드뷰로 좀 살펴보면 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로 이제 길쭉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지적도를 좀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이 건물의 지적도인데요. 이 건물은 3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 앞서 로드뷰로 본 사진은 이 건물의 일부분만 보이는데 지적도로 보면 이 필지 이면에 위치한 2개의 필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뒤에도 건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라고 것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파트만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건물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4,122만 원인데 2023년에 이것이 하락해서 3,800만 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다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부 가격이 하락했다가 2024년도 이제 대부분 금매물들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회복돼 있는데 수도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확실히 강남의 가격 회복력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앞에서 말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이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서울에 있는 주요 도로에는 대부분 가로구역별로 높이 제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 면적, 땅 면적은 579.9평이고 연면적은 3,800평 정도가 됩니다. 건폐율은 57%, 그리고 용적률은 365%인데요. 이게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좀 낮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적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붉은색으로 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적률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는 비교적 최근이 2023년에 지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층수가 지하 5층, 지상 9층인데요. 지하 5층이라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보통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깊게 짓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건물의 층별 용도인데 지하 3층까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의 모습을 전면에서 좀 살펴보면 이 1층 같아 보이는 이 부분이 아마 지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물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보기엔 건물이 1층이지만 실제로는 지하가 되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보통 경사로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하층을 1층으로 쓸 수 있게 되면 건폐율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서 1층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게 팔린 빌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강남구 청담 사거리 압구정로 대로변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은 550억 원이고 땅값 기준으로는 평당 4억 3,29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3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건물 중에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건물이었고 이 건물의 매수자는 법인이고 매도자는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면 1층에는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가 있고 3층부에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특화 경광지구, 조망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로 공간의 개방감 등 어떤 조망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인데 이때 보시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것과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역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데 역시나 상업용 건물이라서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지역도 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이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인데 이 상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업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성요셉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유치원에 의해서 상대보호구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험시설 같은 거라든지 유흥, 오락 업소 같은 이 교육 환경에 좀 불필요한 그런 업소들의 설치를 제한을 받게 되고 또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이냐에 따라서 뭐 초, 중, 고, 대학교이냐에 따라서도 업종 제한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 건물의 그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은 199억 4,620만 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를 좀 더 살펴보면 앞선 건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건물은 어떻죠?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잘 되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은 한 127평 정도, 그리고 연면적이 414평, 층수는 지하 1층, 6층 정도였고요. 그리고 건폐율은 47%, 용적률이 267%인데 이 용적률은 현행 용적률인 250%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이 1991년인데요. 그 당시 91년도 건축 허가 당시에는 지금보다 용적률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됐고, 만약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건물의 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 매매 사례를 좀 살펴보니 이 압구정로와 도산대로변 이면이 한 평당 2억 정도 거래된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금액의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서울 빌딩 시장과 강남의 빌딩 시장 동향, 그리고 2025년 3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사례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